랩파이썬이라고 하는 GitHub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어제 제가 드렸던 CSV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CSV exam 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ID, 클래스, math, English, science라고 하는 이렇게 컬럼 이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row라고 하는 거 있죠. 어제 했었던 것처럼 row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row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링크 주소 복사를 하세요. 링크 주소 복사. 링크 주소 복사라고 하는 메뉴, 팝업 메뉴 있죠. 링크 주소 복사.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콜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콜앱으로 오셔가지고요. 파일, 파스 여기다가 GitHub 주소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주소를 제대로 복사를 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github.com, jake.o, itv lab python, 여기 row라고 들어가 있고요. main, 그 다음에 csv, exam csv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GitHub에 저장된 CSV 파일을 읽고 프레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exam이라고 할까요? exam이라고 할게요. 판다스에는 read로 시작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read로 시작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어떤 메서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느낌상. read, CSV가 있잖아요.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 파스를 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GitHub에 웹에 저장되어 있는 GitHub와 같은 웹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도 read로 IT가 가능해요. 어제 우리 파일을 오픈할 때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GitHub에 있는 거를 다시 어디로 옮겼어요? 구글 드라이브로 먼저 옮겼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치 이 컴퓨터에 연결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제서야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read CSV는 이처럼 웹에 저장되어 있는 HTTP로 시작하는 파일 경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편리한 점입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출력해 볼까요? exam. 자, 출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컬럼 이름 ID, 클래스, math, English, science. 컬럼 이름들 쭉 정확하게 나왔죠? ID는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행의 인덱스가 자동으로 어떻게 매겨졌어요? 행의 번호는 0번부터 20개니까 19번까지 자동으로 매겨졌죠. 행 인덱스,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들. 어때요? 판다스 이용하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가 파일 오픈하고 리드하고 뭐 스플릿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들을 숫자로 다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 다 필요 없이 read CSV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딱 호출하면 이걸로 끝. 뭐까지 만들어줘요?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파일을 GitHub나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read CSV 하시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주소나 혹은 GitHub에 있는 주소를 넣어주시면 read CSV가 말 그대로 CSV 파일을 read, 읽어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해줬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것들은 다 exa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m 데이터 프레임에서 exam 데이터 프레임에서 모든 컬럼의 요약 자료 기술 통계량이라고 할게요. 기술 통계량을 출력하시고요.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그 다음에는 일반 학생. 일반은 클래스 값이에요. 클래스 값. 일반 학생들의 레코드를 출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컬럼이 수학, 영어, 과학이죠. 수학만 하겠습니다. 수학 평균 값을 수학의 수학 평균을 출력을 하고요. 수학 점수가 평균 이상인 학생들의 레코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4개만 먼저 해볼까요? 일단 요거 4개만 먼저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read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 시간에 저희가 다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거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 5분 정도만 시간 드리면 되겠죠. 이 정도면. 그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혹시 다들 되셨습니까? 되셨죠? 같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같이 할게요. 기술 통계량은 무슨 메서드 이용하시면 된다? describe. 자,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exam이죠. 죄송합니다. exam에서 describe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컬럼이 몇 개 있어요?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5개의 컬럼이 다 나오죠. 5개의 컬럼이 다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ID 컬럼도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 클래스 컬럼도 숫자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시험 점수들이야 뭐 당연히 숫자 타입이겠죠. 그렇죠? 자, describe의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count. count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개수. id의 값 몇 개 들어있어요? 20개 들어있어요. 클래스에도 몇 개 있어요? 전부 20개죠. count는 전부 20개예요. 죄송합니다. 왜 숫자가 다르지 않을까요? 널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져있는 컬럼은 없어요. 그죠? 비어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20개. 간혹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널이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카운트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에요. 평균. 자, 평균인데 아이디와 클래스는 평균의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연속적인 숫자죠. 1번부터 20번까지 연속적인 숫자니까 평균값 10.5, 50%도 10.5.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그 평균과 같은 그런 그 통계값을 내기에 적당한 컬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통계값이 아니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도 1반, 1, 2, 3, 4, 1, 2, 3, 4, 5반. 그렇죠?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5개 있잖아요. 5개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값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디와 클래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매스나 잉글리시나 수학은 이게 중요하죠. 평균 57.4, 잉글리시 84.9, 그 다음에 사이언스 59.4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평균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 수학이나 과학은 평균 점수가 좀 낮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수학이 더 평균 점수가 낮은 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보면은요, 요 세 과목 위주로 볼게요. 어차피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과목의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수학의 표준 편차와 영어의 표준 편차와 과학의 표준 편차, 세 과목의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이 표준 편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 혹시 뭔가를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평균을 중심으로 점수들이 비슷비슷한 점수들을 가지고 있다. 무슨 과목? 영어. 맞습니다. 네. 표준 편차가 가장 적은 과목이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비슷비슷하게 몰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가장 차이가 크다. 무슨 과목? 과학 과목이에요. 과학. 표준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하고 평균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표준 편차를 보면 물론 수학도 표준 편차가 큰 편이에요. 영어에 비하면 큰 편이고 과학도 표준 편차가 큰 편인데 과학이 표준 편차가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학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편차가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영어의 최소값 볼게요. 영어의 최소값 몇 점? 56점.
영어의 최대값 98점. 떨어져 있는 정도가 56점에서 98점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과학 점수 볼까요? 과학은 최소값 12점, 최대값 98점.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죠. 제일 못하는 사람은 12점밖에 못 받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98점이나 받아요. 많이 벌어져 있죠. 이렇게 그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편차가 크다, 편차가 작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게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최소값, 그다음에 최대값. 50%는 중위값이에요. 중위값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생이 20명이 있으니까 학생을 꼴찌에서부터 20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운 거죠. 0번부터 여기 20번까지 줄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죠? 꼴찌부터 1등까지 줄을 세우면 가운데가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가 25%, 여기가 75%. 그러니까 하위 25%는 몇 점이고 중위 50%는 몇 점이고 상위 25%는 몇 점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이죠. 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소득 수준 중위 값의 뭐 75%, 소득 순위 중위 값의 뭐 80%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이 중위 값이라고 하는 게 50%에 해당하는 점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아이디와 클래스는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통계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와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통계값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과목들만 의미가 있죠. 그럼 만약에 문제를 조금 바꿔서 새 과목의 기술, 통계량, 요약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디와 클래스는 제외하고 수학, 영어, 과학에 대해서만 describe를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어떻게 선택한다 그랬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는 방법,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고 이렇게 컬럼 이름 선택하면 되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컬럼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컬럼 하나. 그죠? 근데 만약에 컬럼을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뭘 써주면 돼요? 리스트를 써주면 되죠. 리스트.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S, English, 사이언스 맞죠? 이게 컬럼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 아닌가요? 행을 선택하는 방법과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달라요.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만 선택했어요. 원하는 컬럼들만 선택해도 그 결과는 뭐가 되죠? 이 결과는 무슨 타입이 되죠? 시리즈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컬럼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점 찍으면 뭐가 있을까요?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거를 다 녹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여러 개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뭐다?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데이터 프레임이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메서드 호출하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수학과 영어와 과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기술통계 요약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일반 학생들의 레코드를 출력하겠다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겠다죠. 요렇게 행을 선택하겠다죠. 일반 요렇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선택할 때 뭘 써주시면 돼요? 로케이션이나 I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나 I 로케이션 사용하시면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요거 안 써도 돼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속성? 클래스 속성. 이러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만들어져 있는 예하고 클래스 설계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클래스 작성할 때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얘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수로 사용할 수 없죠. 예하고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밖엔 쓸 수가 없을까요?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클래스에 있는 값들이 일반 학생들만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일반 학생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뭐였죠? 수학 점수의 평균을 출력하자. 그러니까 사실 디스크라이브에서 우리 찾았던 거예요. 수학 점수의 평균 얼마예요? 57.45. 57.45. 근데 그것만 출력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찾으면 되죠. 무슨 컬럼? 수학 컬럼. 점 평균 민. 자, 이게 수학 점수예요. 자, 이게 수학 점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뭐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요. 이그잼 점 math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점 민.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그렇죠? 네. 얘는 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얘는 변수 이름으로 적당한 이름이니까. 변수 이름으로 적당한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였었냐면 마지막 문제가 수학 점수가 평균 이상인 학생들의 레코드를 출력하자예요. 자, 이것도 뭐냐면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값이 수학 점수의 값이 무엇이면 평균 이상이면 맞아요. 요거를 계산하려고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위에서 우리 계산했잖아요. 이그잼 매스 결과 볼까요? 수학 점수 아까 평균이 얼마나 그랬죠? 수학 점수 평균이 57.45. 여기 수학 점수 보세요. 57.45보다 작은 숫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부 다 평균보다 큰
숫자들만 보고입니다. 되셨어요? 네. 물론 이 안쪽에 있는 조건식은요. 안쪽에 있는 조건식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m 데이터 프레임에서 exam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 쓸 수 있어요. 매스 컬럼의 값이 크거나 같으면, 무엇보다 크거나 같으면 exam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 수학 컬럼의 무엇보다 평균 값보다.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네. 자, 위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를 비교해 보시면 뭐 개발자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뭐 시각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방법과 첫 번째 방법 중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컬럼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여기 클래스라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변수 이름으로 적당하지 않은 컬럼 이름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적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평균보다 큰 학생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네요. 딱.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한번 드릴까요? 세 과목의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인 학생들을 출력해 볼까요? 자, 요거는 문제 없었던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이 exam이고요. 세 과목의 평균이 모두 평균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도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요. 영어 점수도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요. 과학 점수도 평균 이상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수학이 평균 이상이면 그 다음에 영어도 평균 이상이면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도 평균 이상이면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괄호로 묶어주고 and, 두 번째 조건 괄호로 묶어주고 and, 그 다음에 괄호로 묶어주고